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세계 증시와 코스피, 시황 간단히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피꿈치 구름대가 양호름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화선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 캔들 하늘색 스팬도 정배열대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패턴이 급등하고 올라와서 쉬었다가 다시 급등하고 올라와서 쉬었다가 다시 급등하고 그런 패턴 계단식 상승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 있고 RSI 50까지 내려왔다가 재차 골든크로스 만들며 올라갔기 때문에 또다시 상승세에 진입하지 않았나 싶어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오주선이 우상향 하고 있고 거기에 캔들이 있는데 캔들이 사실 좀 급등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닿았다가 멈췄고 재차 또 캔들이 양의 캔들 나오는데 이런 식의 패턴은 계속 될 것 같아요.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우지수랑은 좀 다르죠. 나스닥도 상승세지만 나스닥은 한번 급등한 다음에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로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RSI도 과열권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게 전형적인 나스닥 상승장이 되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오주선이 빳빳하게 서 있죠. 서 있고 캔들이 오주선 위에 붙어 있습니다. 급등을 안 하고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다우랑은 약간 틀리죠. 다우는 급등했다가 쉬고 이러는데 나스닥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도 골든크로스 만들고 기울기가 계속 그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S&P 500은 다우랑 나스닥 중간 정도 되는데 나스닥 쪽에 가깝습니다. 급등한 다음에 기울기 일정한 상태로 상승하고 있고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RSI도 과매수권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 마찬가지예요. 주봉이 오주선이 서 있고 그 오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로 양의 캔들을 만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MACD도 같은 각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뉴욕 지수는 다우와 비슷하겠죠. 다우와 비슷해서 올라왔다가 쉬고 올라왔다가 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다우랑 똑같아요. 오주선 우상향하고 있고 캔들이 2개 정도 세워서 볼린저 밴드 닿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ACD는 골든크로스 만들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제일 문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누웠어요. 누워서 지난번에 또 횡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할 텐데 힘을 비축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누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RSI는 이게 50 근방에서 다시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횡보를 계속 해버릴지.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지루한 박스권은 돌파했어요. 그런데 박스권 상단과 최고점 사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지금 캔들이 4개의 캔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음봉까지 떨어졌어요. MACD 살짝 줄었고 만약에 오주선이 살짝 훼손이 되는데 다음 주에 음봉 떨어져 버린다면 이거는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악몽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은 이제 완전히 상승세로 들어섰어요. 오히려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이번 주에 2등 정도 했을 거예요. 베트남이 더 강했을 것 같긴 한데 상승세에 진입했고 이격은 있어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격 조정만 할 것 같아요. RSI도 너무 과매수권에 있어서 살짝 떨어진 것 같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오주선이 서 있잖아요. 오주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완전히 상승세로 들어섰다. 20주선 만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어쨌든 중국 증시가 상당히 유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홍콩입니다. 홍콩 항생도 고점 돌파해서 상승으로 전환했죠. 중국 증시 따라가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근데 조금 이게 이격이 있네요. 홍콩 증시랑 중국이랑 약간 다르네요. 중국은 완만하게 잘 상승하고 있는데 홍콩은 흥분해가지고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때렸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다우랑 비슷한 성격인가 보네. 좀 쉬었다 가야 되는. MACD 골든크로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상해 종합, 홍콩 상승세에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관세 협상 성공으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한번 이따가 주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행히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 관세 협상을 토대로.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박스권 상단은 돌파했어요. 뭐 비슷하게 됐네요.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면 되는데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일본 증시 5주선 서 있고 상승세 MACD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본 증시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상승 안 하는 주식이 있을까요?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도 이제 나스닥 모양을 하고 있네요. 급등했다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박스권 안에 있긴 해요. 대만 가권은 아직 박스권 탈출을 못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5주선 서 있고 그 아래 캔들이 있는데 나스닥처럼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그 박스권 상단 23,836 여기를 돌파를 못했는데 뭐 거기를 돌파하러 가는 거죠. MACD도 골든크로스. 그래서 이제는 상승장 아닌 주식이 다 없네요. 베트남이 최고네요.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고 베트남이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완전히 급등주 모양인데 볼린저 밴드 상단위로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가고 있는데 이게 베트남이 고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고점, 저는 한국이 고점 돌파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 먼저 돌파를 하네요. 베트남이 세계 1등이 되겠습니다. 월봉상 보니까 그렇고 주봉상 약간 너무 흥분한 상태라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점 돌파하고 오버슈팅 나오고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베트남이 세계 1등입니다. 인도 센섹입니다. 인도 센섹은 확실히 고개를 숙였네요. 보니까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배열 돼버렸고 구름대 상단을 캔들이 깼고 RSI는 침체권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침체권이 과매도권에서 머물고 있어가지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MACD가 꺾였어요. 꺾였고 그리고 5주선이 누웠습니다. 누웠고 캔들이 5주선 10주선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인도 증시는 그동안 상승한 게 있어서 부담이 있고 게다가 기존에도 보면 이게 상승으로 전환한 다음에 20주를 꼭 확인을 했거든요. 아직도 20주 닿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어려움을 겪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브라질 보베스파입니다. 브라질 보베스파가 전형적인 박스권에 막혀서 하락세로 전환한 종목인데 RSI도 과매도권에 침체권에 있네요. 과매도권에 있고 볼까요? 브라질 보베스파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요게 137,637 여기 박스권 돌파 하나 했는데 장대 양봉 나왔는데 그거를 죽이는 장대 음봉 이 중요합니다. 이 장대 음봉이 이게 장악형이에요. 장악형 캔들 떨어지고 나서 하락세로 변했어요. MACD도 데드크로스로 바뀌었고 5주선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주선도 이탈하는 덱인데 글쎄요. 여기에 20주선 지지받는 형태인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여기를 잘 지켜봐서 어쨌든 5주선 위로 올라오면 뭐 괜찮아질 텐데 아직은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브라질 안 좋네요. 호주입니다. 호주는 고점만 돌파해놓고 멈췄네요. RSI도 과매수권으로 못 올라오고 그리고 유럽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멈춰 있었겠죠. 캔들 차트 주봉 보면 그래도 MACD는 아직 올라오고 있어요. 빳빳이 서 있고 5주선이 그래도 각도가 우상향입니다. 캔들이 떨어지긴 했는데 음봉이 떨어졌는데 양봉을 절반밖에 침탈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호주는 아직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국 부재입니다. 영국 부재는 고점 돌파해서 상승으로 가고 있네요. RSI도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이고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뭐 완전히 살아있네요. 5주선이 살아있고 그 위에 캔들도 살아있고 영국 부재 살아있습니다. 호주도 살아있고 영국 부재도 살아있고 독일 닥스가 지난번에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영국한테 자리를 내준 것 같아요.
를 내줬고, 독일 닥스는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고점권에서 횡보하고 있고, RSI도 60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50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도권을 뺏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고점은 돌파했지만 그 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이게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게다가 MACD도 데드 크로스가 났네요. 캔들이 이게 횡보하는 모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 진짜로 안 좋다. 독일 닥스는 영국한테 밀렸습니다. 유로스톡 50입니다. 유로스톡 50도 그냥 횡보하고 있네요. RSI도 50 밑에서 50 근처에서 데드 크로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독일하고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높이는 더 낮은 위치에서 별로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 조금 한동안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 까끄입니다. 까끄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유로스톡 50.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가 안 좋은 거네요. 어쨌든 뭐 고점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고 이건 뭐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죠. 분위기가 있는데 비슷한 모습 고점 치고 떨어졌다가 중간 정도에서 어정쩡하게 횡보하는 모습. 지난번과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여기까지 좋고 인도, 브라질 안 좋고 호주, 영국 좋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보니까 얘는 올라왔는데 쉬었어요. 쉬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면 뭐 1등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하위권에 속하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순식간이네요.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3주째 쉬고 있거든요. 3주째 쉬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주식이 됐습니다. 뭐 쉬었다가 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독일이랑 비슷한 거죠.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주식이 갑자기 됐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뭐 국회하고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겠죠. 뭐 그거 뭐 요새 갑자기 주춤하는데 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별 볼 일 없게 되면 제자리로 들어가는 수도 있겠죠. 코스피가 박스피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새로 떠오르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도 근데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베트남보다 유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도, 브라질은 이제 거의 죽쓰고 있고 호주하고 영국이 유럽에선 그나마 낫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죽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나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고 코스피가 안타깝게도 사실은 죽쓰고 있는 겁니다. 3주 동안 죽쓰고 있어가지고 그래 쉽지 않네요. 주식 투자. 예, 이걸로 마칠게요.